우리에겐 덤채몇으로 헬게를 뜨겁게 달궜던 작가 산드로비치 야바코의 격투 만화 켄간 아슈라를 소개합니다. 바퀴 포지션을 노리는 켄간 아슈라, 격투 만화의 새로운 대세인가. 아내는 집을 나갔고 엇나간 자식들, 업무 능력도 별로인 56세의 소심한 샐러리맨. 그는 우연히 아수라 토키타 오우마의 폭력을 목격하고 15년 만에 종족 보전의 본능을 느낍니다. 이후 그는 본사그룹 회장실에 물려가 권원 시합이라는 숨겨진 세계에 대해 알게 됩니다. 작품의 진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야마시타 카즈오입니다. 제목 중 켄간은 권원회를 뜻하기도 하지만 권안을 뜻하기도 합니다. 권안은 상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알력을 뜻하죠. 야마시타 카즈오는 이 권안을 가진 집안의 후손으로 평범한 아저씨에서 노련한 수완가로 성장합니다. 켄간 타이틀이 한자가 아닌 가나인 이유가 권원과 권한, 중의성, 즉 야마시타 카즈오를 암시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합니다. 권원 시합은 회사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도구입니다. 닌텐도와 패나소닉 간의 분쟁이 생긴다면 각자 대표 격투가를 내세워 경기를 하고 승리한 쪽의 회사가 이득을 챙깁니다. 주된 스토리는 이 권원 시합을 운영함으로 재계를 지배하는 권원 회장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토너먼트입니다. 권원회는 1700년도에 만들어진 단체로 상인 간의 분쟁을 쇼군 도쿠가와 이에추구가 중재하면서 발족되었습니다. 바키의 지하격투 대회는 선배답게 더 윗세대 도쿠가와 미츠구니가 시발점이죠. 천하가 통일되자 힘쓰는 자들이 잠재적 위협이 됐는데 이들의 투쟁 본능을 소모시킬 목적으로 지하 투기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권원 시합에는 거대 기업들의 주식이나 사업권, 계약권들이 걸려있기에 회사에 속한 격투가들은 양지의 격투가들과는 평균 한 2티어 정도 높은 것 같습니다. 잠깐, 실력이 있으면 메이저 격투단체 챔피언이 되는 쪽이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돈도 벌고 유명세로 광고도 찍고 은퇴해서 연예인도 되고 불필요한 트러블도 피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의 당위성은 바키 쪽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바키의 토너먼트는 대중 앞에서 싸우고 전 세계의 강자들과 맞붙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실력자라면 권원회 격투가보다는 지하 토너먼트가 더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권원 시합의 룰은 널널해서 살벌합니다. 맨손이라면 급소 공격이나 살인도 허용됩니다. 시합 전에 반칙 행위나 뒷거래도 발각되지만 않으면 허용됩니다. 또 잠깐, 그럼 심판은 뭐하러 있는 거야? 아, 무기 들면 제지하려고? 그치. 토키타 오우마, 야마시타 무역 대표. 주인공 오우마는 켄시로 세계관과 닮은 무법지대 안 출신으로 처절한 어린 시절을 보내다 토키타 니코라는 강력한 무술가에게 거둬집니다. 그러나 니코는 몇 년 뒤 타이라 겐잔이라는 무술가에게 살해당하고 오우마는 원수를 갚기 위해 강자들이 모인다는 권원대회에 야마시타 무역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네, 오우마를 출전시키기 위해 본사그룹에서 야마시타 무역을 세운 거죠. 한방의 출세? 키류 세츠나 역시 안 출신으로 소년 시절 오우마에게 도움을 받은 후 그의 폭력성에 반해 그야말로 원수가 된 캐릭터입니다. 오우마가 변했다고 말이죠. 코에이류라는 고리 무술을 사용하는데 강마라는 일종의 버프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뇌의 능력을 극대화해 상대의 공격을 예측할 수 있지만 뇌가 막아버리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메치도의 송곤니, 카노우 아키토. 송곤니는 현 권원회 회장 카타하라 메치도를 장기 집권시킨 최강 격투가에게 부여하는 칭호입니다. 아키토는 특정 형태가 없는 무의 경지에 오른 격투가입니다만 회상 장면을 보면 니코류를 전수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기술이 필살기급이고 특히 상대의 수를 미리 파악하는 선의 선까지 터득했습니다. 키류 세츠나도 그렇고 켄간에는 수읽기 능력이 강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최강 레벨이라도 상대 공격을 맞으면 데미지가 있다는 뜻이죠. 뭔 당연한 소리야 하시겠지만 유지로라면 그냥 맞고 버티지 그런 수일기를 쫌생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최강 보스 포지션인 줄 알았지만 작중 진짜 최강은 바로 괴완류라는 무술을 사용하는 모터헤드 모터스의 대표 마창 쿠로키 겐사이입니다. 그의 관수 찌르기는 그냥 창입니다.
아무리 단련된 고수의 육체도 꿰뚫어버립니다. 눈앞에서 발사한 총알을 모래 가득 찬 항아리로 막아낼 수도 있죠. 겐사이의 평범한 정권은 타 고수의 필살기급수로 무의 정점으로 묘사됩니다. 원원 결승전에 오른 주인공 오우마가 니코류의 모든 오의를 체득하고 가불이란 버프까지 받지만 겐사이에겐 상대가 안되죠. 격투 작가 바퀴와 마찬가지로 켄간 아슈라의 격투 묘사를 보면 손가락 힘만으로 사람 목에 구멍을 뚫거나 목이 꺾여도 되살아납니다. 하지만 작가와 편집자가 실제 무술 수련자 때문인지 타격 그라운딩의 묘사는 비교적 현실적입니다. 스토리 작가인 산드로비치 야바코는 풀 컨택 가라데 경험자고 현재도 주짓수와 MMA를 수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편집자 고바야시 쇼 역시 가라데와 군 격투술의 전 일본 선수권 무차별급 3위에 입상한 적도 있죠. 전투 장면 모두 이 둘의 검증한 묘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전투 장면 역시 고바야시가 직접 모션 배우로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조닉 감독도 스턴트맨 출신이고 역시 액션은 전문가 써야 돼. 나도 특공대 출신 독서야. 바퀴도 격투 묘사 쩔어. 예, 들어가세요. 오거모두 대 가불. 야마시타는 노기그룹 회장의 요청으로 오우마는 복수와 최강의 자리를 위해 권원 시합에 나가게 됩니다. 그들이 나간 시합은 보통의 권원 시합이 아니라 권원 회장을 결정짓는 절명 토너먼트였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초인급 격투가들이 몰려듭니다. 오우마의 리코류는 힘의 흐름을 바꾸는 조류의 형, 법법 화천의 형, 신체의 강도와 내구력을 높여주는 금강의 형 등 무협지스런 기술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앞서 잠시 언급한 가불이라는 버프형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퀴의 오거모드와 비슷하게 스피드와 파워를 극대화시켜줍니다만 오거모드는 부작용이 없지만 오우마는 가불을 사용하면 인체, 특히 심장에 엄청난 손상이 가고 정신착란과 기억상실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생명을 가불한 셈입니다. 사기 기술인 오거모드에 비해 가불은 스테로이드 과다 투여처럼 나름 현실적입니다. 파워 밸런스. 바퀴 시리즈가 주요 인물, 기술의 원류만 소개하고 중반부터는 거의가 피지컬 싸움인 것과는 달리 켄가는 송곳니 아키토만 제외하면 등장하는 캐릭터들 모두 각자의 무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은 바퀴보다는 고교 철권왕 터프와 닮아있다고 생각됩니다. 절권도, 프로레슬링, 체포술, 가라데, 유도, 스모, 무에타이 등 대중적인 무술과 미얀마 전통 무술인 러웨이, 괴한류 등 비주류 무술, 거기에 초음파 공격, 아이스하키 기술, 작살 기술 응용, 암살권, 머리카락 공격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는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치열한 공방 속에서 상대방의 기술을 파악하고 파괴하는 장면이 계속 연출됩니다. 그렇다고 현실적이진 않습니다. 프레일 쪽이라는 암살자 가문은 마치 테라포마스의 조셉처럼 1300년간 당대의 강자와 결혼을 거듭해 인간을 넘어선 어떤 마족을 연상시킵니다. 평상시에도 인간을 압도하는 강자들이지만 뇌의 리미터를 해제하는 기술 하즈시를 사용하면 가불, 강마와 마찬가지로 전투력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권원 시합의 격투가들 파워 레벨은 현실 격투가보다 2티어 정도 높지만 버프 기술을 쓰는 캐릭터들이 많아 바퀴 강자급세 밀리지 않을 만큼의 격투씬을 연출합니다. 즉 일시적인 필살기나 한계가 있는 버프 기술로 파워 인플레를 해결하면서 만화적 과장을 놓치지 않는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켄간 아슈라는 스토리 전개에 있어 질질 끌지 않습니다. 더 강한 빌런이 등장하고 다시 수련하고 더 성장하는 과정, 소년 만화의 전형적 딜레마기도 합니다. 주인공의 성장이 끝나면 만화가 재미없어지니 어쩔 수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반복된 루틴은 지루하고 피곤해지기 스토리도 산으로 가기 마련이죠. 켄간 아슈라의 오우마는 마지막 결전 후 사망합니다. 이는 야마시타 카즈오가 투탑 주인공이라 과감하게 기존의 틀을 깨버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후속작 켄간 오메가, 이제는 거물 기업들이 앞다퉈 명함을 교환하려 할 정도로 크게 성장한 야마시타 카즈오. 오메가의 주인공 가오리우키는 야마시타를 보자마자 거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야마시타 카즈오의 오라가 장난이 아닙니다. 켄간 오메가는 전작의 2년 뒤 이야기로 기업 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작 말미에 조금 나왔던 연옥과 어둠이라는 세력과의 싸움이 전개됩니다. 기업 간의 쟁투라는 조금 작아질 수 있는 세계관에서 자연스럽게 훨씬 더 큰 세계관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아쉬운 점은 일본 내에서 꽤 인기가 있고 넷플릭스에서 애니화될 정도인데 국내 정발이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점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만화계가 이세계물과 라노벨이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니 예전만큼 격투 만화가 설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처음 켄간 아슈라가 국내에 선보여졌을 때는 바키의 아류 취급이었지만 요즘엔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키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는 질문이 나올 텐데 손가락 악력이 엄청나서 바위벽을 맨손으로 클라이밍할 수 있고 사람 목에 구멍을 뚫는 리히토는 하나야마와 닮아있고 최강 프로레슬러 세키바야시 주는 이가리 칸지와 프로 용병 무테바 기젠카는 가이아, 타고난 괴력과 육체를 가진 와카츠키 타케시는 잭 칸마, 고우키를 닮았고 극한의 수련을 한 명실상부 최종 보스 쿠로키 켄사이는 한마 유지로, 키 큰 바키 오우마 닮은 캐릭터들이 많아서 재밌는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매치가 벌어질지 않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파컬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컬처계의 강자를 찾는 여행은 계속됩니다.